예, 건설교통위원회 허식의원입니다. 300만 인천 시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상권 분립을 통한 법치주의, 개인의 기본인권 보장, 그리고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정혜건 의장님과 이호상 부의장님, 동료 여러분과 유종목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35만여 유치원, 초, 중, 고등 학생들의 허급 증진과 인성 함양,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국가 간 확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이상돈 부교육감을 비롯한 3만여 교육 경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위원은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일문이답을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도성훈 교육장님 한 3개월 만에 여기 의사대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사의 본의원은 사실 교육청 공무원들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청 상대로 해서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성실하고 효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그다음에 대안도 제시하고 또 진행 사항이나 결과 등이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에도 예술 교육 확대, 아침 교육 체육 활동 추진이라든가 방과 후 체육 활동 확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학교 예술 동아리, 1학생 1학기 교육 운영, 또 1학교 1학생 한 가지의 스포츠 프로젝트, 아침 비타민 굿모닝 체육, 학교 예술 교육 페스티벌, 교육감배 종목별 종별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운영, 당구 중점학교, 맨발 걷기 학교, 하이스타 축구리그, 하이스타 농구리그, 육상 수영대회 등등 대안을 마련하고 진행시키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학교습 조성이라든가 화두도서관 증축,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용 병실 설치, 또 자살 예방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 도입, 그다음에 노조와의 단체협약 개정 등등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만족도는 이렇게 높은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세요? 만족도가 괜찮으신가요? 글쎄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칭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자질들이 뛰어나신데, 근데 본의원이 지난 3년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부분 중에서 딱 한 가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올바른 역사 교육입니다. 본의원은 현행 고교 9종의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고교 시절 때 배운 한국사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잃어버린 상고사와 고대사, 강역, 즉 영토분에 대해서는 일제의 식민사관과 중국이 동북공정이 반영돼서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과 하나하고, 그리고 본의원이 새롭게 접하게 된 역사책들, 특히 자유발행 역사 교과서와 자유발행 사회 교과서, 그리고 관련 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역사 바로 알기 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2025년 역사 바로 알기 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일제에 대한 잔재 청산이라든가 독립운동, 독도 등 근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배경엔 노 재팬, 죽창과 같은 수준으로 반일 프레임이 주입니다. 교육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교육감 의견은 어떠세요? 우리 교육청은 국가 교육 과정에 근거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이나 일제 식민사관 같은 왜곡된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역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놓은 역사 바로 알기 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지금 보면은 교육 기본계획 보면은 어쨌든 대일항쟁기라든 강제동원, 전범기업 실태, 일본군 위안부 등 교육 운영 이런 것들이 많이 주로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주로 근대사에 대한 건데, 그거 외에도 지금 본 의원님 말씀드렸던 상고사라든가 고대사, 또 우리 대한민국에 오기까지의
고대사에서부터의 조선까지의 강경 등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사교육 강화 방안으로 또 어떤 자세한 뭐 대책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역사 해석 관점에 대해서 검정교과서가 학계 주류의 견해를 담고 있고 예. 또 중립적이고 절충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국가 교육 과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실 중심의 균형적 서술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대사나 상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우리 그 교육 과정이나 또는 학계 주류 또 다수의 의견 또 사실 중심 이런 것에 기초한 그런 교육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본의원 얘기한 자유발행 교과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과정 고시 내 과목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학교가 검정 교과서를 채택해야 되고요. 예, 자유 발행제 인정 도서를 교과서로 추가해서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채택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이제 그 인문학 교양서로 삼아서 학생들에게도 이제 폭넓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 자유발행 사회교과서라든가 혹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관 국가관 고치에 도움이 될 만한 역사교과서, 자유발행 사회교과서, 그다음에 관련 책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국회에서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회를 활동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중국의 이제 동북 공정에 대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인데 그 결과를 보면은 일본의 역사 왜곡 식민사관이 우리 상고사 및 고대사에 집중되어 있다고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중국의 역사 왜곡계 중국 동북 공정에 대한 것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는 이제 그 동북 공정에는 고조선이라든가 부여 고구려 발해를 중국사로 표현시키는 거예요. 이런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부터 진실성을 회복하고 역사 추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 특별위원회 활동 백서 중에 결론이 나온 거고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다양한 자료라든가 혹은 또 동북아 역사재단 같은 역사 연구기관들의 문제점을 시정하게 하고 또 교과서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까지 역사 왜곡의 편향성이 미치고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이제 미국 대통령 앞에서 바로 했어요. 그러다 우리의 반도사학이 시진핑의 망언을 듣고도 말 한마디 못한 채 죽은 데 있었는데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고 이제 시진핑의 망언에 대한 공개 지시를 받는 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진백강이라는 분이 저시한 건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늘의 세계인 우리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단기고사와 단군 세계에서 여기 이제 잘못된 5성 5가지별 화수 목금 토성에 이 시제적으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BC 이게 1734년 7월 13일인데 이거는 17세 여울 단군 20년도에 나타났던 일식에 대한 것, 나타났던 오성치를 쭉 일절로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인 스텔라리움 여기에서도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BC 1733년 7월 13일로 해가지고 1년 차이 만에 있는데 어쨌든 박형범 교수가 이제 연구해서 이제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은 삼국사기에서의 일식 관측, 즉 달이 그 태양을 가려서 지구에서는 태양을 볼 수 없는 그런 일식에서의 최적 관측지는 고구려는 몽고와 만주고 백제는 발해만이고 신라의 상대에서는 중국 양자강구역입니다. 양자강. 그다음에 신라하대 와서 한반도로 갔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2002년도 월드컵 때 나와 있었던 이제 붉은 악마의 상징. 이게 붉은 악마 상징인데 이것은 배달국 14대 천왕 치우천왕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국이라는 것도 없어졌어요. 배달국은
BC 3898년부터 BC 2333년 그 뒤로 단군 조선이 또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역사에서는 배달국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역사 교육 방안 또 하나로 이제 한국 연대사를 보면은 여기 한국이 환국이라고 있어요. 예, 석유 환국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유사에도 나오는데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해가지고 BC 약 1000년부터 BC 3898년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배달국이라고 해서 그 뒤로 연결해서 이제 환웅이 이제 있고 그래서 3898년부터 BC 2330까지 있다는 그 30대 환웅이 있고 고조선은 72대 단군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이제 고조선이 이제 멸망한 다음에는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 백제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만이라고 표현해요. 삼만인데도 진안, 변안, 마한들인데 이게 다 중국 대륙 쪽에 펼쳐져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 교육에 대한 방안도 또 이제 고교 한국사회 교과서 9정에 대해서 현대사는 어떻게 서술했냐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었던 3번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임을 유엔이 인정했거나 그다음에 이승만의 정읍발언 5월 10일인데 48년 5월 10일 어쨌든 하겠다 단독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이 이제 한국학력평가원이 있고 또 그나마 조금 있는 게 동아출판사인데 한국학력평가원 거는 보니까는 하나도 채택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좀 또 이제 그야말로 책을 소개하고 싶은 게 이 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그다음에 1권, 2권인데 여기에 이제 추천 사례 보면은 역사 전쟁이라는 데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종찬 대한민국 광복회장이 항일 선조들에게 배웠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 또 이제 이동일이라고 대한민국 순국선열 유족회장이 계신데 일제에 빠졌던 역사를 되찾은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의 출간을 지하에서 기쁘게 흠양하실 겁니다. 하고 이제 순국선열들께 바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서술 체계가 여기 보시면 이제 선사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6번째까지 그리고 다 주로 이제 고대사까지 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한 단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고려 시대로 또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석 시대부터 현대기까지 민족사회 발전 과정을 골고루 서술했다. 그다음에 이제 역사관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했고 검정 한국사 교과서들은 이제 조선총독부 편찬, 신상소학, 국사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군 조선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써져 있고, 그다음에 고조선 주민들이 일본 열대로 진출했다는 것도 서술했는데 여기에는 검정 교과서에는 서술한 게 없고요. 또 이제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이게 동이족들이 외로 갔기 때문에 외 역사도 동이족의 역사로 일부 서술했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라든가 혹은 이제 인데 대신라의 신라라고 통일신라라고 보통 있는데 여기서 대신라로 표현했어요. 대신라의 간격은 지금 만주까지로 돼 있다. 근데 지금 대동강 이남으로 좀 해놨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발해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서술했는데 발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서술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고려에 대한 북방 강역도 지금 이제 심항에서부터 두만강 북부 700리까지도 있는데 지금 현재 검정교사는 대동강 이남까지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조선의 강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강역도 태종신라하고 세종신라에는 분명히 철령에서 두만강 북쪽 공업리까지로 돼 있는데 여기는 압록강 두만강으로 서술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한 문제도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서술돼 있고, 그다음에 연해주하고 간도 문제인데 연해주는 청이 연해주를 러시아에 불법으로 넘겼다. 근데 연해주에 대한 서술이 없고, 간도 문제도 고조선부터 고려 조선에까지 한국사에 엉켜있는데 일본이 불법적으로 넘겼다 하고 이제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는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하고 기본 검정 한국사 교과서 비교하면은 뭐랄까 새로운 역사적인 관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자유 발행한 사회 교과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발행인은 지금 저기로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교원조합. 우리가 이제 전교조도 있지만 교원조합 있잖아요. 교원조합에 대한 교과서 연구해서 만든 그런 책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인천에서도 이제 지금 저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영철 선생님도 계시고 서울교육청에서는 조윤희 선생님 계시고 그런데 이런 데부터 내용도 보면은 추천사에 보면은 친북 주사파의 역사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 북한이 한 말로 태어나선 안 될 나라였다. 그다음에 또 이제 송재훈 교수 의견은 이제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자유 교과서가 사회 교과를 갖게 됐다. 그다음에 현진건 강원 연구소 원장으로서는 자기 비하나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개념 바로 세우기 있고 대한민국 전의 사회,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 그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소개할 거는 이승만 엄마가 그렇죠.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공군 대통령 이야기인데 이것도 또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청년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고요. 전쟁에서 나를 지켰고 미래를 대라고 이승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자들을 이제 우리 학교에서 지정해서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비시해서 새로운 역사관들을 보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 의견 어떠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 주류의 견해인가 또 중립적이고 절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국가 교육 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또 학계의 다수설을 반영하고 있는가 특히 사실 중심의 균형적 서술인가 아니면 해석과 평가에 치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교과서 채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학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참고해서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교육부 학기에 대한 질문할 때 지역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던 통합구매 대상 품목 선정 실적과 통합구매 선정위원회 구성의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통합구매 대상 품목 선정과 구매 실적은 2024년도에는 정보화기기 노트북 비롯해서 4개 종이 진행이 됐고요. 또 목재 창호를 비롯해서 11개 종의 관급자재 약 390억 원 정도가 24년도에 구매 실적이고요. 25년도에는 역시 정보화기기와 관급자재 합쳐서 388억 원, 그래서 총 778억 원이 지난 2년간의 구매 실적입니다. 앞으로 통합구매 선정위원회를 언제 구성하실 거예요? 아직 구성 안 됐죠? 예, 우리 지금 6월달에 통합구매 활성화 추진 기본 계획을 6월 9일 날 수립을 했어요. 설문지를 이용해서 학교 교직원 등 사용자 의견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중에 학교 및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통합구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인데 8월 달에는 대상 품목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9월 달부터는 그 예산 수립 과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자유 발행 사회 교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연 저자들을 통해서 초빙해서 강연을 한번 갖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역사관에 대한 에피소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외국의 여러 지방 의회 가봤더니 지방 의회라도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신분 확인은 물론 검색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처럼요. 더 인상 깊었던 것은 본회의장 가운데 국기는 물론이고 국부 사진, 국왕 사진, 종교에 따른 성화 등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인천시의회도 본회의장에 국부 사진 정도는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주석의 사진을 동시에 걸자고 우리 시의원들과 협의했는데 결국에는 걸지를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임위원장 회의에 3번이나 상정했으나 부결됐고 또 전체 의원에게 투표 결과도 부결이었습니다. 걸려면은 김구 주석 한 분이나 이승만 대통령 한 분만 걸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를 보고 역사 교육이 잘못되고 하고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고조선부터 조선까지의 영토도 왜곡되었고 또 축소되었고 근대사에서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두환은 다 친일파이고 독재자 등의 프레임이 씌워져서 우리는 아직도 공국 대통령을 부르거나 국부라고 부를 뻔한 분을 안고 있습니다. 공과 과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이념과 사상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더한 국민들을 굶어 죽이고 핵개발이나 하는 잔악무도한 독재자들이 지구상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이야말로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중국도 주변 국가들에게 동북공정이다, 선언공장이다 등으로 역사개혁을 입삼고 그것도 모자라 미국의 대통령을 앞에다 두고 대놓고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다 하며 망언을 일삼은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남치 때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오늘날의 처참한 북한을 만들고 자유민주를 막은 분단의 운용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시정부에서 소개하고 공부한 바와 같이 새로운 시각에서 편찬한 자유발행 역사교과서와 자유발행 사회교과서 그리고 역사 관련 서적들도 하나의 인문학 교양서로 삼아서 학생들에게도 폭넓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인천시민께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도성원 교육감님과 이성돈 부교육감을 비롯한 약 3만여의 교육공적 여러분께서도 학생들의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교육학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